이거는 우리나라는 보수도 없고 진보가 없는 거요. 이게 무슨 뭐 진보입니까 이게? 야당은 주사파. 이게 무슨 뭐 국민의힘의 보수입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은 돈봉투로 해가지고 예. 지금 주사파가 장악했잖아요. 예, 주사파가 장악하고 이제 민노총이 장악한 거지. 우리나라가 무슨 국회가 힘을 쓰는 데입니까?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야당은 북한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더 하는 무슨 뭐 국고로 가지고 또 총선을 치르라고 그럽니까? 예. 이 국가보조금 야당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권분립사 국회는 있어야 되지만은 국회도 한 100명 이상은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비례대표는 없어야 됩니다. 이 특권이 말도 못해. 국회 특권이죠. KTX 공짜로. 근데 뭐 저는 그 당시에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러고 이게 똑똑하고 돈 없어가지고 정치를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기회를 줘야 된다 해갖고 대폭적으로 이제 지원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건 좋다 이거지. 돈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하고 돈 없으면 국회의원 뭐 됩니까? 그러면 돈 없어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라 이 말이에요.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국가 보조금을 그렇게 타고, 그렇게 높은 봉급을 타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아니라 봉급을 많이 주니까 취직한 겁니다, 취직. 아니, 취직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4년 동안 했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왜냐? KTX 공짜죠. 해외 관광하더라도 해외 외유 간다 해가지고 또 공짜, 엄청나게 보조를 받죠. 기름값 받죠. 그 다음에 9명의 보좌관들 월급 수당 나가죠. 월급을 고스란히 1,500 받으면은 쓸 게 없어요, 쓸 게. 국회 고스란히 4년 있으면 현찰로 해가지고 저금으로 착착착 하니까 갑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번에 지자재 강남구청이냐 뭐냐 보니까 다 뭐 400억, 500억, 그냥 어떻게 그런 재산을, 나는 뭐 사업도 오래 했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재산을 모을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국회 단임하면은 너무나 돈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다음에 목표는 두 번째 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국회 목표가 배지 하나 더 다는 게 목표가 돼버렸어요.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봉급 탈라고 봉급 많이 탈라고 취직하는 것이 국회의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것이 봉급 많이 타기 때문에 국회의원 되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 모든 것이 공짜인데 그 월급이 쓸 데가 없다니까. 쓸 데가. 참 기가 막히게. 아니 뭐 국회의원 되면 그런 혜택이지. 전부 다 가면은 술 받는 사람 식사 제공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돈 쓸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는 이태리 영국에서 오래 해서 사업을 오래 했으면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데는 세계에서 없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세계 노래가 자전거 탄다 그러죠. 우리 국회의원들 자전거. 일본도. 아니 그는 저는 영국에서 오래 이렇게 사무실이 피카델리 서커서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 있으면서 그런데 제가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대체 수상 때도 제가 거기 가고 그랬습니다. 가고 그랬는데 진짜 자전거 타고 옵니다. 이태리도 그렇고. 그건 내가 보고 그런 거죠. 그리고 노동조합 혜택 없이 그냥 대단하게 대체 수상에 그랬는데 막 떠들고 야단하는데 딱 중지하더만은 대체 수상에 그래 할수록 너희들에게 불이익이 갈 거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그럼 겁을 내가지고 노총에 겁을 내가지고 입 딱 다물고 있는 그게 국회의원 아닙니까? 아니 요번에 민노총이 분신자 사람 알죠? 5월 1일날 분신자 검사 수사받던 사람이 강원도 있는 민노총 건설부 지대장인가 하는 사람이 검찰 수사받다가 복귀니까 분신을 했는데 5월 2일날 죽어서 사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집회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예편이요. 참 웃겨. 그런데 무슨 잘못되면 조사받아야죠. 왜 죽었냐? 당당해야지. 그럼. 왜 죽는 자체가 그는 잘못된 거다 이거지. 어떻게 살았어도 자기가 소명을 해야지.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루에서 검찰에 수사받으러 간 사람이 죽어가지고 영웅이 됐고. 그러니까 이런데 법을 바로 세우지 않으니까 이게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가 떳떳하게 잘했으면 죄가 없으면 소명을 해야 되고 왜 죽습니까? 죽는 거는 여러분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인명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명을 못해서 괴로워서 죽었으면 그것을 갖다가 영웅시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일본의 국회의원인데 이번에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때 자진해서 월급을 20-30% 깎았답니다. 일본 국회의원들이 자진했어요. 예? 참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 어차피. 참네 정말 뭐 우리 사업을 하는 사람이란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힘이 안 나서 못 살겠어요. 힘이 뭐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세금이 말이지. 아니, 노조 때문에 장사 어찌 합니까? 노조 때문에 예? 기업체들 어찌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미국 쪽에 바이든이 오라 해가지고 다 이거 LG라든가 이런 반도체라든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니까 국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현찰을 가지고 해가지고 미국으로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빠져나가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사업 못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친구도 국내에서 하다가 다 망했어요. 그리고 이게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나는 뭐 노총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데 뭐 저는 뭐 사업을 그때 할 때 노총 설립하면 절대 나는 뭐 안 했습니다. 저는 뭐 한 회사도 상대 몇백억 회사인데 바로 문 닫아버리고 나는 해체시켰어요. 그러니까 저가 더 손해더라고. 내가 부도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부당하게 노동 행위를 하면은 우리가 부도날 수밖에 없는데 부도나가지고 내가 검찰에 끌려다니면서 영창 가나 지금 해체시키고 영창 갈란단 말이야. 내가 그랬다고요 그때요. 아니 그럼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게 우리 전두환 대통령 5.18하고 전두환 대통령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두환 대통령을 직접 만나신 경험이 있다면서요? 저는 전두환 대통령과는 공공에 대해서 관계 있고 전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관여한 거는 동생이 있습니다. 정경원 씨. 정경원 씨도 저하고 나이는 조금 위에지만은 그 당시에 자정에 돌아가셨지만은 그 사람도 그래서 자기 형님도 형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또 저는 그 당시에 지금 붙어서 30대 그때는 얼굴이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쁘게 보더라고요. 이걸 보고 그런 게는 그래, 이래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굉장히 열심히 영어도 공부하고 그 당시에 그러더라고요. 학식 학구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취직을 해 있는데, 일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우리 김영은 말이죠. 내보고 김영 이러다가 그러다. 김영은, 그걸 좋게 생각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믿으니까 일을 많이 시키지. 안 믿으면 일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행에 그만큼 믿음이 가기 때문에 일을 많이 시키니까 탈게 받아서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매번 만났습니까? 전두환. 자주 만나고. 그 성품이 아니, 저는 감에 갈 수가 없어. 그때, 육군 중령 때, 그때 붙어서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한 번씩. 그리고 체육대학도, 경북고등학교 그래서 이제, 체육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검토도 하고,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자기 동생을 시켜가지고, 그거 놀러 오라고 그래라. 그죠? 저를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라든지, 뭐든지, 저는 돈 1푼 하나 그 사람에게 혜택 본 것도 없고, 또 혜택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이해한 게 없이 만났고. 그렇지. 그는 저 뒤를 갖다가 조사해 보세요. 내가 전두환 밑에서 무슨 조금이라도 그것 때문에 출세한 건 없네요. 저는 그는 떳떳하게 합니다. 저는. 그 성격이 어때요? 가까이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성격이 어떻습니까? 운동 좋아하고 또. 운동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제가 한 번씩 이제 하면은 식사를 하자고 그래 갑니다. 그러면은 육사 다닐 때는 성격이 별로 안 좋대요. 육사 때. 근데 이제 항상 자기는 그때 그게 스트레스를 받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중년도되고 이제 대행이 되니까. 근데 학교 다니면 공부 잘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중하위로 이제 떨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하니까 그때 이제 공수 뭐 일이 뭐 특별 교육을 갔나 모입니다. 1년간인가 갔는데 내가 그게 2등해서 다 하니까 다 되더라고 말이야. 2등 했답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낸데 그러더라고요. 노력파네요. 예, 노력하고 되게 많네요. 그 당시에 제가 경복궁에 좀 몇 번 들어갔는데 와서 식사나 하고 가라고. 그 경복궁이라는 그 청와대 그쪽에 앞에 신문문 안에 들었는데 경복궁 그래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뭐 무슨 뭐 미국 여자가 오더라고. 그런데 저는 가겠습니다. 그래 잘 가라고. 그래 갔는데. 영어 선생이라고. 영어요? 과외 영어 그것도 영어도. 영어를 배워? 영어를 그때부터 영어 많이 공부를 하던데요. 좀 뭐가 있네. 네, 노력 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경제한 거 보세요. 다 그 경제인들에게 맡겨가지고 경제 관료들에게 맡기다 했지만은 판단이 없어가지고 그는 결과적으로 대통령 결재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판단 없이는 그런 경제 발전을 시킬 수 없는 거다. 판단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우리가 알기로는 대구 공고 출신이고. 대구 공고라면 경북고등학교 아이니까. 우리가 보면 말하자면 공돌이. 공돌이가 아닌가. 그런 편견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구 공고 공돌이 아닌가. 공도는 좀 끌렁끌렁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로. 부산도 경남 공고님은 끌렁끌렁했어요. 우리가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데. 그건 아니네요. 아니에요. 완전히 노력합니다. 노력합니다. 나는 그런데 이 사람, 이 전두환 대통령 평가에 나오면 너무 모르는 소리를 많이 하는 거야.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그때 제가 전두환 대통령 집에 육군 중령 때가 월남 가기 전에 한번 방문을 한데 동생이 정경이가 우리 형님 집에 놀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자 여사가 그때 있었는데 자기 손수로 해서 우리에게 비빔밥을 드실래요? 대한민국 물어봤다고요. 근데 기억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근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빔밥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정에서는 건실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손주놈이 말이야, 그딸 말이나 하고 말이야, 지가 학살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 마약부터 고쳐야지. 마약부터 고쳐야지. 그런데 5.16, 5.18 단체들은 환영을 하고 말이야.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용하고 거짓말을 닫고 거짓말을 만드는 거 나가는 거단 말이야. 무슨 학살을 갖다가 지금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보안사라든지 그 당시에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국정원장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경호실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연석회의를 참석을 합니다. 회의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이 나이가 5.18에 뭘 알아요? 이 나이가 20대인데. 그런데 발표 명령을 했으면은 이거는 발표 명령을 하는 게 좋다. 말이라도 했으면은 그걸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는 발표 명령을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말을 해야 돼요. 왜 침묵하느냐 이거지. 그런데 그렇게 겸손한 건지 발표 명령을 전두환은 안 했다고 하는데 결코 지금까지 말이지 장례종 모처리 만들고 말이야. 그래서 그거하고 좀 연관되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군인이에요. 우리나라 경찰이나 군인이 우리나라를 지켜왔지. 누가 지켜왔습니까? 그렇게, 물을, 조선시대는 물을 숭상하고, 문을 숭상하고, 그 다음에 물을 갖다 천대시 했지만은, 민주주의 새로 건국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군인을 갖다가 그렇게 천대시 해야 되겠느냐 이거지요. 군인이 이 나라를 지키는데, 군인이 그다음 6.25 때 북한에侵略을 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희생됐습니까? 그러니까 5.16 군사혁명이 아니고 작년 정부한테 맡겨놨으면 이거 산업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4.19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닙니까? 데모도 했잖아요. 데모를 저도 대학을 당하고 그랬는데. 동로고등학교. 대학을 당하고 저도 저기 경남 고성에 안전서에 숨어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때 데모 많이 했죠. 데모 알죠. 나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 중학교 때 사회생활에서 민주주의 데모크라시에 대해서 전부 다 배웠단 말이에요. 데모하면 데모는 그렇죠. 온다고 믿었죠. 3.1 부정선거 물러나라. 그다음에 이승만 물러나라. 3.1 부정선거 하는데 내가 그때 간단하게 생각했어.
대한민국에 부정선거를 해서는 안 돼. 그래 쫓아나간 거야 그게 그냥. 아니,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는 젊을 때 예. 동료가 될 때는 젊은 게 아니라 소년이죠 소년. 민주주의가 되면은 예. 저절로 현대국가 산업화 된다고 그때 믿었죠. 그래서 대박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 지나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민주주의를 살려서 계속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통령의 하야를 하고 희생은 있었지만 떠난 겁니다. 또 우리 학생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습니까? 그래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자기 못했다고 사과하면은 그 이상 뭐를 합니까? 대통령에게서 하야하고. 자진해서 물러났잖아요. 자진해서. 그래서 내가 4.19 거기 단체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계속 말이지 4.19 때 싸워보지도 안 하고 피도 안 흘리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전두환을 이승만을 씹고 말이죠. 아니, 자진해서 독재자가 물러가는 법이 있습니까? 예.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독재가 어디에 물어 망명을. 제가 궁금한 게. 예. 장면 정부가 한 1년 9개월 정도 뒤탱했는데 그 당시에 7개월 8일 그 당시에 저거 계속 놔두면 통일 가자. 아이 그냥 그때 분위기 좀 그때 그 당시는 데모도 엄청 했잖아요. 이승만 정부 때보다 더 했습니다. 아니 가자 북으로 올라가고 해서 공부를 안 하고 맨 데모만 했는데 그렇죠. 그때 분위기 좀 다시 한번 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주로 저는 영주동 동네 이쪽으로 해서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영주동으로 해서 이제 데모를 하고 그다음 서대문 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하니까 집에서 걱정해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전부 다 이거는 자유당보다도 더하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저도 화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피가 피 흘린 것이 그 대가가 이거냐? 이거냐? 그러니까 장면 정부가 윤보선 대통령 장면 내각이 일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꼼짝도 안 해요. 우리는 학생이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정치에서는 좀 다르겠죠. 일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깡패들이 경매를 본다든지 그런지 정부 공사라든지 그 애들이 전부 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한번 뭐를 정비수를 했거든요. 뭐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경매가 나왔어요. 그 당시 경매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요. 그래 경매를 났는데 경매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절차적으로 하게 한 거는 이것도 다 전두환 대통령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힘센 사람 앞에서는 양보를 해야 되지 맞아 죽기 때문에. 그런데 갔는데 내가 보더라도 그 어린 나이에 갔는데 이 둥치들이 와가지고 앉아가서 도둑거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피해갖고, 그래,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그냥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저한테, 저거 다 깡패들이야. 너가 데모, 깡패도 많았죠. 데모 하지 마라. 저게 깡패들이야. 근데 저 깡패들을 갖다가, 이걸, 없애죠. 국가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 단속을 안 한다. 근데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참 걱정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깜빡이네. 울글글해서요. 부산에 맞아. 삼부도 사도 나가면은 그냥 내가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나도 이게 오는데. 부산에도 깡패. 이러는데 이렇게 잡고, 던지 피더라고요. 바다에다 그냥. 죽는 거죠. 나는 그까지 보도 안 하고, 나도 죽을까 싶어서 피해왔지만은, 혼자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장면 정부가 이 사회 혼란을 수술. 근데, 5.16 일어났자면 우리는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때요, 김일성이가 그때 적과 통일을 못한 게 제일 후회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회를 놓쳤다고, 제일 후회를 하고 울었답니다. 지금도 이런 혼란 수습, 이거 참, 근데 국민의 힘이 이러니까 나는 국민의 힘은 보수의 가치를 살려야 되고, 그다음 더불어민주당은
자꾸 좌파적으로 뭐 북한에 뭐 잘못돼도 침몰을 할 거라. 진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진보라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서로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 걱정하는데 진보는 좀 빠르게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보수는 말이지 그 과거에 말이지 질서라든지 이걸 지켜가면서 변화하는 거고, 그게 좀 차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어요. 예. 진보도 없는 거. 그러니까 나라가 국민이 이렇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국민이 걱정하는 나라 민주주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5.16 혁명 전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때하고 똑같죠. 그죠? 그때 똑같죠. 59년, 60년. 아니, 민주노총이 말이야. 건설회사 다니면서 공갈 치고. 그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장민정부 시절하고 비슷하네요. 예. 나라 큰일. 잠깐만요. 세월은 흘러가고, 나이는 먹고. 우리 자양도 말이지. 중앙대학을 다니는데, 와가 군대 안 가서, 이제 취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그 6개월 동안 이제 마치고 면제시키지는 그거 가서요. 갔다 오더만은 무의도청에 했거든요. 우리 누님 가갖고 나는 그거 몰랐는데 무의도청 가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그 처가살이 했어요. 또 자네 저 집은 이제 우리 집보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어렵게 사니까 우리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지 먹이 살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할 나이에 번들번들 노니까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래도 5.16 인연에서 이제 잡혀가가지고 또 훈련 6개월 받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받고 와가지고 이제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한남관광 알지요? 한남관광 거기 회장하고 그다음에 남포동 그쪽에서 돈 많다고 소문이 났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쌍용량에 대리점 공급 그게 해가지고 돈을 무지무지하게 버렸어요, 또. 속 탔지요, 우리도.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게 험하게 말이지, 데모나 하고, 건설회사에 갈치나 하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모든 사람들의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이 있습니다. 우리 4.19도 혁명이 성공을 한 것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건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인데 그냥 국가에서 말이지 구두를 가지고 총을 가지고 질법을 내면 엄청난 우리가 피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인명피해도. 이승만 대통령은 조기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잘못을 가오를 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도 바톤을 받는 정치를 만다. 그래서 5.16 혁명의 정치 세력들, 그 다음에 정치 군인, 정치 이정재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받들여서 전부 다 말이죠. 사형시키고 국가를 이렇게 바로잡았지 않습니까? 또 독재는 유신헌법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10대 강국을 만든 것도 기반을 잡았기 때문에 융합 경제가 발전될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좋은 세상에 우리 청년들이 취직을 해서 요즘 보면은 착실히 하면은 6, 7년 취직생활 하면은 집도 사고, 조그마한 집이라도 사고, 또 차도 다 굴리고 살더라고요.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애만이 중산층 살려면 차가 2대, 3대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로 발전시켰는데 왜 이렇게 반국가적인 세력들이 커집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삽시다. 대한민국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북한은 6.25를 침략했습니까? 300만 명,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을 낸 어마어마한 동족을 갖다가 이렇게 피해를 입힌 거 아닙니까? 왜 지금도 김일성이 편을 들어가지고 4.3 사건이라든지, 대구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 반란 사건에 편 들어가지고 그럽니까? 그런, 그 당시에는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그 당시에 우리 해외 교포들이 거의 일제에서 못 살아서 간 사람들이, 수십 년 간 사람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 배우고 온 사람들입니다. 평등, 부자 빼뜨려 가지고 나눠 가지자. 이거 배워온 사람들이 거의가
거의 5만 명에 3만 5천부터 5만 명의 제주에 유입됐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승만 배수의 모두 총을 쐈습니다. 그 애들이 총을 쏘고 그냥 공화국 그렇게 사령관이 말이죠. 인민사령관이 제주 인민사령이죠. 그렇게 하고 그냥 죄 없는 말이에요. 국민을 그냥 총을 쏘고 말을 안 들으면 총을 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희생이 있더라도 진압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왜 이승만을 갖다가 전까지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의 국민의힘도 잘해야 되니까 벌써 그런 전두환 전부터서 그런 희생자가 어떤 희생자가 있어도 우리 국민이 빨개이든 좋은 사람이든 뭐든 간에 국민이 희생되었습니다.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하기 전에 벌써 평화에 이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천북기단을 배경으로 유인물도 전부 다 말이야 엉터리로 하고 말이죠. 예. 국민의힘 보수의 가치를 좀 살려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5.18 특별법 제정에 입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김상덕 이사장을 모시고 귀중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김상덕 이사장님은 제가 알게 된 계기가 국가가 우선이다는 책을 쓰셔가지고 제가 전화로 연락해가지고 제가 알게 된 지 벌써 1년 독자님들 앞으로 또 종종 모실 테니까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